자, 오늘도 엄청 강하게 오른 섹터가 잘 나왔습니다. 여기저기 신고가 같다는 소리 들리는데 약간 좀 박탈감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미국도 보면은 9거래일 연속도 올라서 신고가를 갔다, 이런 뉴스 나오고, 우리나라 증시도 봤는데 여기저기 신고가 뉴스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렇게 소외를 받았던 우리 또 자동차, 기아, 현대차가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아차가 오늘 보시면은 연중 최고가를 찍으면서, 그죠? 여기 돌파하면서 시원하게 95,000원 마감을 하면서 신고가를 가졌죠? 그러면서 현대차도 마찬가지. 현대차도 신고가는 아니지만 20만원 근처까지 좀 반등이 나와줬다. 자, 이런 흐름이 나오니까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은, 반도체 섹터나 기타 신규주에 워낙 자금이 몰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장의 흐름도 워낙 빅테크 위주로만 랠리를 갔다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주춤주춤하고, 그 아래 소외받았던 다른 중소형주나 다른 섹터에서 비교적 키맞추기나 순환매가 좀 잘 들어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런 식의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바이오나 자동차 부품주를 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흐름이 오늘 잘 나와주면서 현대차, 기아차가 올라오니까 우리 자동차 부품주 화신, 그죠? 15%, 그리고 뭐 성우 하이텍 7%, 에코플라스테 등등, 네오오토는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상한가를 갖고, 그죠? 그리고 뭐 현대오토에버도 8%. 자, 이런 식으로 부품주들이 되게 좋은 흐름이 나왔죠. 너무 소외받았던 섹터 키맞추기 형태로 주도주가 조금 쉬어갈 때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아래에 있는 다른 섹터들이 다 같이 올라오는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는데, 전형적으로 좀 강세장에서 나오는 패턴이에요. 시장을 끄고 가는 대장이 있고, 그 밑에 따라가는 다른 섹터들이 있는데, 대장이 조금 쉬어갈 때 못 올랐던 종목들 순환매 들어오고, 또 대장이 쉬었다 싶으면은 다시 또 대장이 치고 올라가고. 그러면 지금의 대장은 무엇이냐? 일단은 반도체로 봐야겠죠, 그죠? 테마성으로 보면은 신규주도 포함이 되지만, 큰 흐름에서 본다면 반도체가 여전히 계속 주도주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아래 바이오,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종목들이 따라오면서 좀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여전히 또 자동차 부품주도 완전히 A급 테마까지는 아니에요. A급 테마까지는 아닌데, 최근에 또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왔으니까 한두 차례 쉬고 충분히 다음 순환매에 들어올 후보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이오 종목은 일단 HLB가 좋은 스타트를 끊어놨죠. HLB도 사실상 신고가, 그래서 여기저기 신고가 소리 들리는 종목 중에 하나도 삼성전자도 오늘 또 신고가를 가졌습니다. 하이닉스는 워낙 또 계속 신고가를 미리 갔었기 때문에 오늘은 거의 신고가 부근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흐름이 나오니까 시장 자체가 거래대금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오늘도 외국인 기관 4,700억, 1조 1,500억, 굉장히 많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은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일단 첫 번째, 가장 치고 가고 있는 대장, 우리 또 반도체 섹터는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못 갔던 종목이나 추가적으로 눌림이 나온다고 해도 또 다시 연속성 있게 움직일 것이고, 아마 반도체가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 또 신고가 갔던 바이오에서도 HLB가 있었기 때문에 HLB를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바이오 종목들도 키맞추기 형태로 순환매가 들어올 수 있다. 어디가 들어올까 아마 예상을 해본다면은, 일정으로 봤을 때는 내년 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어요. 항상 연초에 CES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 맞게 모멘텀 때문에 테마성으로 많이 움직이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바이오 내에서도 헬스케어에 참가하는 회사들이나 이런 종목들 내에서 한번 순환매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투자 아이디어가 좀 떠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당연히 CES도 있죠. 거기 관련해서 UAM이나 블록체인, 그다음에 로봇, AI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오늘 현대차가 강한 흐름이 나왔던 것도 최근에 얘기했었던 UAM, CES에서 발표한다 그랬잖아요.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UAM을 발표를 한다, CES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여기 관련해서도 좀 더, 현대차가 올해는 좀 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CES에서. 근데 내년에 좀 더 많은 준비를 해서 참가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기대감도 좀 추가되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아이디어를 좀 더 돌려보는 거예요. 현대, 기아차, 자동차 부품이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CES에서도 좋은 기술을 많이 발표를 한다고 한다. 그렇게 본다면은 여기에서 또 파생되는 섹터가 무엇이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자율주행이 있을 수 있죠. UAM도 있을 수도 있지만 관련주가 이렇게 많이 높고, 그죠? 한 번 더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남은 12월달 또는 1월 초까지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어느 정도 좀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볼까요? 지금 반도체 큰 형님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내에서도 쉬었다가 추가적으로 또 상승 나오고 반복을 할 겁니다. 주도주는 주도주대로 매매를 하고, 하지만 영원히 오르는 주도주는 없다. 중간중간에 쉬어갈 때 따라 올라가는 다른 순환매 섹터들이 있다. 그게 무엇이 있냐?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는 바이오랑 자동차가 있었다. 바이오나 자동차 내에서도 이슈나 재료 같은 걸 또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럼 바이오는 뭐가
뭐가 있냐? 내년 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다. 그럼 여기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무엇이 있고 참가하는 기업들 내에서 차트를 만들어가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거기 내에서도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의 시장의 흐름을 조금 예상을 한번 해보고, 물론 이게 당연히 틀릴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남은 재료나 일정들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세워보고, 시나리오가 세워졌다면은 거기 내에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던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것들까지 같이 접목을 시켜서 나만의 관점에 딱 맞았을 때 실전으로 매매까지 연결이 되면은 이러한 그 습관이나 과정들이 출전 투자에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2차전지도 이야기 안 하냐라고 말씀을 주신 분들도 있는데 2차전지도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고가 돌파를 조금 해주면서 올라와 주고는 있다. 근데 뭔가 시원하게 움직이는 느낌은 아직은 아니어갖고 제가 많이 말씀을 안 드리고 있긴 한데, 아무튼 2차전지도 최근 흐름이 괜찮죠.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어버브 반도체 같은 종목도 오늘도 거래대금 괜찮게 터져주면서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주도주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눌림이 나온다고 해도 분명히 반발 매수세 이런 것도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반도체 종목들도 많이 오른 종목들이 꽤 있기 때문에 여기 내에서도 무리하게 추격 매수만 하지 않는다면은 또 내가 원하는 타점들 계속 차분하게 기다리면은 괜찮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랑 그제랑 계속 말씀드렸던 거 뭐냐, 미국장 신재생 체크하면서 우리나라 커플링 매매하는 거 되게 분명히 잘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오늘 딱 간밤에 신재생, 태양광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솔라엣지나 퍼스트 솔라 이런 종목들 보니까 역시 CS 윈드도 풍력으로 잘 올랐고, 태양광 관련해서는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것도 장중에 17%까지 올라갔고요. 하나 솔루션도 갭이 물론 뜨긴 했지만 10%까지 반등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미국장의 섹터를 보고 커플링 매매, 아직까지도 비교적 좀 잘 먹히는 매매니까 너무 이거를 뒤늦게 올라타서 엇박자 타는 게 아니라 한 수 앞을 바라보고 항상 준비를 하는 거, 그게 굉장히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몇 가지 이슈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이르면 내년 초에 엔비디아 HBM3 공급을 한다. 또 반도체 관련된 뉴스 계속 정기적으로 나와주고 있고요. 철도 지하화 특별법 관련해서 첫 문턱을 넘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테마성으로 예전에 항상 특수건설이나 이런 종목도 올랐었잖아요. 지하화. 근데 테마가 확실히 조금 약하다 보니까 상승했다가 피해층 강하게 만들어지면서 아쉽게 마무리가 됐고, 오늘 또 새롭게 그나마 들어왔다 라고 본다면은 토스 관련주들, 이월드 이런 종목들 거래대금은 물론 약해요. 한 B급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월드, 한국전자인증 이런 종목들, 하나투자증권, 토스가 이제 상장을 준비한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또 정기적으로 해서 토스 관련된 또 테마도 한 번씩 또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빠른 감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천천히 체크해 보면 하다. 왜 오르냐면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르는 거겠죠. 그래서 지분 관련해서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근데 오늘의 거래대금 가장 빵빵하게 터졌던 또 개별주 중에 하나가 하림이랑 HMM이에요. 그래서 인수 관련해서, 수혜주 운하 관련해서 또 HMM 더 움직였던 것 같고, 흥하해운이랑 이런 종목들이, 제가 어제 하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나올 재료가 더 있을까에 대해서 좀 애매하기 때문에 매매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제 얘기를 듣고 놀리듯이 오늘 갭은 별로 안 떴는데 시작하자마자 쉬지도 않고 올렸거든요. 이게 이렇게 갈 일인가? 라고 싶기도 한데 아무튼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아마 오늘 단타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괜찮았을 것 같아요. 하림 어제와 이어서 같은 뉴스로 6조 4천억에 HMM 품는다, 재계 13위로 도약.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시장은 그래도 좀 더 좋은 시너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차트 분석에 일반적인 흐름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슈에 따라서 수급에 몰렸다 빠졌다가 좀 급등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차분하게 보시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면 오늘 이슈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응 전략이나 앞으로 봐야 되는 주도 테마, 어떤 식으로 시장이 흘러갈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차분하게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명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반응하는 트레이더는 성공하고 견해를 가진 트레이더는 실패합니다. 우리가 시장에 반응을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대응이에요. 그죠? 이 섹터나 이 주도, 반도체를 별로 안 좋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번 달 초부터 저번 달부터 반도체 쪽에서 계속 연달아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해. 그럼 반도체를 보면서 결국엔 매매를 해야 되는구나. 또는 신규주도 마찬가지. 그 시장의 변화에 맞게 흐름을 타서 대응을 한다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트레이더로서 중요한 자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견해를 가진 트레이더는 실패한다 그랬잖아요. 예측을 하는 거예요. 전망을 하는 거죠. 이 종목, 이 섹터가 어디까지 갈 거다, 이런 전망을 하고 거기에 너무 꽂혀버려가지고 자기 확신을 갖고 매매를 하다 보면은 물론 맞을 때도 있겠지만 틀렸을 때 좀 복구하기 힘들 정도의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 생각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또 내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